우리 금지행위 이제 봅니다. 자, 우리 교재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 금지행위.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건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하지 마라. 좀 전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지 마라. 많이 있죠? 그럼 이런 게 다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다 법규 위반 행위. 그럼 금지행위는 뭐냐? 거기 법조문 봐봐요. 205페이지 보시면 제33조 가로 열고 금지행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자, 우리 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특정 용어다. 그러니까 이 33조에 언급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1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2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 이것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처리해놓고 잠시 금지행위 골라라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거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고르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구분 차례. 그러면 이제 이거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개정돼서 추가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1항을 보니까 거기 맨 처음에 개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이건 누구에게? 개공사 등이란 말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러니까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뭐 분사원, 책임자 이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있고 그 다음 2항을 봅니다. 자, 2항으로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거기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진해 아파트 가격 끌어올릴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해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려고 개공사 업무 방해하는데 누가? 밖에 사람들 다. 자,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의뢰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가 일반인들한테도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항에 총 몇 개냐면 9개 항목이 있죠? 자, 1항에 총 9개.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7개가 있고 8번째, 9번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항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항에 8번째, 9번째하고 2항 내용을 묶어서 또 따로 자, 거기 쭉 이렇게 묶으면 오른쪽에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이거 교란 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항목. 그래서 이게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 이건데 뭘 때문에 이제 아파트 대부분 이게 다 뭐냐면 시세 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공사는 개공사대로 장난치고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지네 아파트가 끌어올리고 개공사 업무 방해. 그러니까 지네들 입맛에 맞게 협조해 주는 데 있으면 거기다가 의뢰를 몰빵하고 협조 안 해준다. 양심대로 하겠다 이러면 왕따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시세 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 7개, 이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것은 주로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건 이제 규제고 이것은 이제 거래 질서 교란이 구분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저 뒤로 갑니다, 일단.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박스를 보세요. 자, 제재를 먼저 보는 제재. 여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별표하고 외우셔야 돼, 이거. 219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자, 거기 이제 왼쪽에 행정처분 그랬잖아요. 이제 행정처분 이제 개공사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개공사 등.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행정처분이 없고. 형벌이 이제 다 적용되죠. 형벌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금지행위가 있잖아요. 자, 먼저 오른쪽에 1년 1천짜리하고 3년 3천짜리 구분하세요. 자, 1년 1천짜리하고 3년 3천짜리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1년 1천짜리 거기. 거짓행위의 거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거짓행위의 거자. 그 다음에 초과 금품 수수의 숫자. 초과 수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업했다. 자, 매매업의 매자. 그 다음 무등록업자와 협력에 그랬죠. 무등록업자의 무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달리합니다. 자, 매무수거 이렇게. 자, 매무수거. 자, 이거는 1년짜리. 그 다음 3년짜리 봅니다. 자, 거래 금지 증서입니다. 증서. 이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 하지 마라. 그래서 자, 증서의 증자. 그 다음 직접 거래 쌍방대를 하지 마라. 그래서 자, 직접 거래 직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자, 투기의 투자. 그 다음 거래 질서 교란행위 그랬죠? 교란행위 교자. 자, 그래서 이거 증직 투교 이렇게. 증직 투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매무수거는 1년짜리, 증직 투교는 3년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금지행위 이거를 자, 행정처분은 개공사가 위반해 뭐다? 이무적 취소고 소공사는 뭐다? 자격 정지라는 거. 자, 일반인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등 했으니까 개공사 등 해서 이제 여기 개공사가 위반하면 자, 이것은 임치고 그다음에 소공사가 위반한 뭐다? 자격 정지. 자, 소공사는 무조건 우리 법 위반이면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하면 다 뭐다?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법조문만 봐도 우리 다 알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자,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오세요. 206페이지. 자, 거기 봅니다. 거기 이제 먼저 거짓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랬는데, 자, 지워버려. 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는 거짓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자, 거기서. 자, 봅니다. 그 법조문만 보시면 돼요. 자,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랬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로 의뢰인들 속이지 마라 이거예요.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거래 대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의뢰인을 판단 그르치겠다. 한마디로 이제 착오에 빠뜨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나 결합이 있다는 걸 숨긴다든가 금액을 속인다든가 뭐 많이 있죠. 그 이유야.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 다 해주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일부러 그런 얘기를 숨긴다든가. 또 반대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있는데 이게 곧 풀린다더라. 그럼 땅값이 뛰니까 얼른 투자 좀 하세요. 이런 전화 우리가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계약을 진행시켜. 알고 봤더니 풀려요 안 풀려요? 전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만약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알았다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개공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그르쳤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다? 금지. 이런 식으로 속이면 돼, 안 돼? 자,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꼭 어떤 금전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거기 그랬잖아요. 판단을 그르치게만 하면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풀린다더라. 그래서 여기 대단지가 아파트 들었으니까 빨리 투자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평당 한 10만 원에 계약을 했어. 근데 뭐 거기 바가지 쓰거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시세가 평당 10이었어요. 그 동네가. 그럼 뭐 비싸게 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이제 여기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려서 땅값이 뛴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거짓말이 했던 거야. 그러면 손해 난 건 없어. 그런다 하더라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때 거짓말. 이건 이제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 상관없어요. 중요한 내용 알려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 그럼 이것도 거짓된 언행입니다. 자,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초과
금품, 수수. 자,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중개보수.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 할 거예요. 자, 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때 금품이란 말은 이제 현금이나 물품. 그러니까 현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를, 자, 이 한도를 이렇게 초과해서 주고받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법조문에 그랬어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사례 형태, 증여 형태, 명목, 불문 그랬으니까 식사 대접이랄지, 술 접대랄지, 뭐 골프 접대랄지 이런 것은 이제 보통 향응 제공 이러잖아요. 이런 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중개하면서 향응 제공 받을 그런 위치예요? 아니죠. 꿈도 못. 오히려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될 상황인지는 몰라. 우리는 영원한 갑이다, 을이다. 을이야. 우리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초과해서 이제 받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초과해서 받으면 뭐예요? 그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니은번에 보면 이것은 초과해서 받았다. 이건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 초과 부분 돌려줘야 돼. 자,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다? 초과 부분만. 자, 그런데 거기 디귿번에 이제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냐? 의뢰인이 희망 가격을 개공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것은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아요. 이제 건물, 특히 주택이나 이런 상가는 그 시세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도 이제 그 시세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자기가 계약을 진행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위치랄지 이런 것들 제대로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는요, 쉽게 이제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고 또 사이즈도 크고 그러니까 이건 중개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 계약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좌우돼.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그러면 개공사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공해요. 만약 이 물건 계약 성사시키면 법정 보수가 한 500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좀 진행시켜달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거 좀 빨리 팔고 싶은데 평당 한 10만 원 해가지고 나한테 2억만 손에 쥐어다오. 그냥 더 많이 팔고 싶은 건, 더 많이 받고 파는 거는 그건 당신 중개보수로 가지세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약도 많이 체결해. 자, 이제 이런 게 순가예요. 그럼 이 경우는 개공사가 어때요? 자기가 얼마의 계약을 성사시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중개보수를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 만일 2억의 매매를 성사시켰어. 그럼 중개보수는 우리가 토지 같으면 최고 한도가 0.9니까 2918, 180이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받더라도 얼마예요? 360밖에 안 돼. 근데 나한테 손에 2억 쥐어주고 당신이 알아서 능력껏 더 받고 팔든 말든 해서 그 나머지 다 가지세요. 자, 그럼 이거 2억 5천에 팔았어. 그럼 얼마야? 5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 360 벌어야 돼? 5천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순가로 의뢰받으면 어때요? 일을 대충 해야 돼? 아니면 눈에 쌍불 켜고 달려들어야 돼, 우리가? 쌍불 켜고 달려들어야지. 그래서 내 이익을 어때? 내 이익을 최대한 어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바가지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순가는 어때?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매수인한테는 최대한 바가지 씌우고 자기는 법정 보수보다 훨씬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벌써 이런 폐단이 보여.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 이런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합니다. 순가 중개계약 인정해요. 자, 조심할 것은 이 계약 체결 그 자체만으로 금쟁이냐?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순가로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2억 5천 이렇게 받고 팔 수 있으리라는 법이 있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보니까 시세가 2억은 그냥 1억 5천도 안 나와. 2억 계약 성사시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 나머지 알아서 가지세요 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라고 체력은 체력적으로 막 허비한
기름값 날리고 계약 성사시키지도 못해. 오히려 의뢰인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기도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초과수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계약도 성사 못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수은가 계약 그 자체만으로 초과수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은가 계약 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개공사가 이렇게 가져가는 걸 보니까 이게 법정 한도를 넘었네? 그럼 그때 금지행 위반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계약을 시켰는데 딱 2억하고 딱 300만 원이니까 더 받았어. 딱 자기 가져갈 보수만 딱 받았어. 그러면 이것은 초과수수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수은가 중개 계약은 그 계약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꽤 많죠. 왜 다른 것보다 이 초과 보수의 판례가 많을까? 그만큼 개공사가 많이 뜯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아주 대부분까지 와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 판례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있는, 자, 뭐냐? 자, 거기 3번 판례를 봅니다. 자, 208페이지 3번 판례. 자, 3번 판례가 뭐냐? 자, 의뢰인이 이제 중개보수를 주는데 법정보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당장 수표로 끊어줬네. 자, 법정보수가 500인데 1000만 원짜리 수표 끊어줬어요. 그럼 이제 초과수 산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표가 일주일 뒤에 부도가 났어. 부도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땡전 10원 한 푼 지급을 안 하죠. 자, 개공사 손에 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상황이 됐어. 자, 초과수 산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나중에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수수 당시 주고받을 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과수 산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쭉 내려옵니다. 거기 8번 판례를 봅니다. 8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자, 8번 판례가 이제 어떤 판례냐면, 자, 의뢰인이, 자, 토지 면적 이 정도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에 이제 이거 계약 좀 성사시켜달라. 자, 근데 개공사가 보니까 이걸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형질 변경해서 분양을 하는 게 쪼개서 좀 분할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거 나한테 그냥 맡기세요. 내가 알아서 지지고 볶든 살만 먹든 이거 당신한테 10억만 주면 되지 않냐? 좋다. 그럼 내가 이거 알아서 형질 변경해서 분할해가지고 내가 그 수익은 챙기고 당신한테 10억 주는 걸로 합시다. 좋다. 어차피 10억에 매매를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형질 변경해가지고 분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자, 하나 2억씩 이렇게. 자, 2억씩 이제 분할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얼마? 12억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분양을 하고, 그 다음 뭐야? 10억 주고 자기가 2억을 챙겼어. 원래 법정보수라면 10억이면, 자, 이것도 0.9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야? 900만원. 900만원인데 얼마 챙겼어? 2억을 챙긴 거야. 물론 이제 자기 비용 뭐 들어간 것도 있겠죠. 형질 변경하느라. 그럼 이거 초과수수냐 아니에요? 자, 이건 초과수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중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중개보수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정권을 다 위임을 해라.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 분양이 안 되면 그 위험 부담도 내가 떠안겠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종의 위임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초과수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때? 돈을 더 벌었을 텐데. 개공사가 2억 가져가니까 배 아파, 안 아파? 배 아플 거 아니에요. 배 아프니까 이제 찔러가지고 너 초과수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와서 싸웠는데 이건 초과수수도 아니다. 위임계약상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돈 벌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이 토지를 그냥 단순히 중개할 생각 말고 이걸 어떻게 내가 돈이 되게끔 이걸 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키워야 돼. 공부하면서. 단순히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막 외우고 지치고 힘들다 이러지 말고 공법 시간에 배우면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볼 줄 알고 말이야.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물론 이제 경험도 쌓고 해야 되고요. 대신 이제 법령으로 어떤 게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이런 일이 부딪혔을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해요. 이래야 요즘 중개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맨날 방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하고 있고 말이야.
맨날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만다. 맨날 그 소리만 해, 맨날. 한 10번 정도 보여주러 갔는데 계약은 옆에 사무실 주세요. 미치버리는 거지, 진짜 미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키우자, 이제 안목을.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세 번째.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랬어요. 자, 중개대상물 매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잖아요. 중개업을 하는데 매매를 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거죠. 업은 뭐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개공사가 물건을 사서 되팔고 사서 되팔고 그러면서 그 차익을 챙기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차익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일종의 투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기에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저렴하게 사요. 저렴하게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필요로 한 사람한테 이제 이걸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익을 고스란히 내가 다 챙기겠다. 원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켜 만약 중개를 한다면 중개 보수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이걸 차익을 남겨 되팔았을 때 이게 중개 보수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거 2억에 팔아주세요. 자,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0.9, 2918 양쪽으로부터 180, 180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금매로 내놓으라고 이제 조금 어때?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그래.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2억에 샀다가 나중에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이 자, 2억 5천에 대파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5천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 80, 360만 원 중개 보수 버는 것이 나 5천만 원 챙기는 게 나. 5천만 원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면서 어때? 찾아내가지고 저렴하게 사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차익을 난 거 되팔고 또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건만 해도 1억 떨어지잖아요. 1년에 2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발 디디면 발 못 빼, 이게.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개는 시시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실장 한 명 앉혀놓고 중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땅 보러 다닌다고.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땅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업이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업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업이라고 하기 그러죠. 한 서너 번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을까? 우리한테 그런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같은 초짜들한테 어림도 없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이런 건 하는데 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업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계속해서 1년에 한두 건 하네? 그러면 3년, 4년 되면 이것도 횟수가 많아지죠? 그럼 걸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1년에 한 건씩.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자,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또 부동산, 자기 걸 파니까 어때? 최대한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자, 근데 여기서 논점입니다. 자, 논점. 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매매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다른 거래는 업을 하더라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매매만 매매. 그 다음에 업이라고 했으니까 매매를 자기 필요해서 한 번 정도 했어요. 그럼 이것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 이때 매매 상대방은 누굽니까? 의뢰인이냐? 의뢰인이 아니어야 돼. 만일 의뢰인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직접 거래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의뢰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의뢰인이 아니어야 된다. 자, 논점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논점. 자, 이거 논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내가 얼마든지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내 집 팔고 좀 더 좋은 데 사서 이사를 했어요. 할 수 있죠? 또 나도 은퇴하면 내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좀 여생을 보내야지.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 괜찮은 게 나왔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이걸 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거, 이게. 업을 한다는 거. 이게 나쁜 거,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210페이지.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입니다, 이거.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업자죠? 자, 이 사람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 협조해야 이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리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몰랐어. 그 다음, 그럼 이제 협조회가 뭐예요? 이제 그 옆에. 자,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 여기다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여기다 밑줄 치고 2번. 자, 이게 이제 협조행위예요, 이게.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와 지금 뭐예요? 자, 협조행위를 하는데 이 협조행위가 두 가지. 자, 그를 통하여 자, 중개를 의뢰받는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을 의뢰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예요. 무등록업자가 그럼 우리 개공사 찾아와서 이것 좀 팔아달라. 이 말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 소개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무등록업자가 뭐예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어때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물어다 줘.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받으면 소개비로 너 몇 프로 먹어.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 이게 협조행위가. 근데 이렇게 브로커와 짜고서 의뢰인들 싹쓸이 하는 거 이런 거 대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변호사들이나 이런 돈은 많아요, 이게. 변호사 업계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브로커, 유명한 브로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술집도 어때요? 술집도 삐끼 내보내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거 그거 하라고 해, 못하고 해?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삐끼들. 그래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호객행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맨날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막 경찰청에서 막 붙이고 하잖아요. 플랜카드도. 그러니까 이것은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 의뢰 받는 거. 즉 사람 소개받는 거. 자, 조심할 것은 소개만 받아도 금쟁입니다. 계약을 성사시켜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눠야 그래야 금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중개 의뢰 받거나 이랬잖아요. 소개받거나. 그러니까 소개만 받아도 금쟁이. 그 다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다. 자,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다는 얘기가 그럼 뭐냐. 무등록업자는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이에요. 자기가 만일 계약을 여러 건 성사시켰어요.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좀 전에 우리가 뭐예요? 계약서 작성해 줘야죠. 근데 이 사람 서명 날인 못해. 못하죠. 자기는 무등록이니까 서명 날인 했다 그러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개공사 찾아와서 야, 네가 이거 계약서 작성한 것처럼 네 명의를 여기다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여기다가 서명 날인 이렇게 해서 써준다 이게. 이게 명의 이용하네. 그럼 이제 자기가 중개보수 받아서 너 30% 떼줄게. 그럼 어때?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대답 못해 우리. 내일 임대료 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번 달 한 건도 못 했어. 근데 이제 100만 원 떼준대. 그럼 하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오른쪽에 5번째. 자, 이제 거기 5번째 보면 이제 증서가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증서인데 이 증서는요. 자, 중개도 하지 말고 또 매매를 업으로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이런 증서는요. 이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들어있는 건데 이런 증서는요. 이게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이런 거래는 이게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아니, 주로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법률에서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약통장 있잖아요. 이게 있어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기꾼들이 이미 써버리고 없으니까 그 분양권, 아니 그 통장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주택법에서도 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다 해가지고
이걸 거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3천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를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데 이걸 나서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또 아예 여러분 이걸 사고 되팔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증서는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간단해요. 이 증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6번째. 이건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자, 이 6번째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자, 직접 거래 쌍방대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게요. 자, 이 직접 거래 이것도요.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만나서 계약한 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한다? 이것도 직접 거래했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하고 조금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직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제 직접 거래 이런 말을 쓰면 이건 뭐냐? 금지 행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특정 용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직거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럼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팔고 싶어서 이제 A라는 개공사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돈이 급해. 자, 근데 이제 제대로 제값 받고 팔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급매로 좀 팔기 위해서 시세에 비해 많이 다운시켜서 이제 내놓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계약서 선삭시켜달라. 그럼 이제 A가 보기에는 물건도 괜찮아. 급매로 시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가격도 오를 만한 아주 좋은 물건이야. 그럼 이건 누군가 소개시켜주냐? 아까우니까 어때? 그럼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다운된 거 다시 원상복귀하고 거기다 풀이면 더 얹어서 되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 가만히 있는데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런 물건이 있으면 얼른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이렇게 이제 계약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직접 거래라고. 아니, 그럼 왜 이걸 못하게 하나요? 아니,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계약이 빨리 되니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중개 의뢰 과정에서 의뢰인 이런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걸 악용할 수 있어요. 악용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급하면 내가 살 텐데 더 깎아달라 한다든가. 이 사정을 아주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이건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 이걸 자기 물건을 의뢰한테 대팝니다. 의뢰한테 이걸 대팔 때 어떻게 팔까요? 자기 물건이니까 최대한 어때요? 바가지 씌워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또 자기 물건이면 제대로 하자 이런 거 얘기해 주겠냐 이거지.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걸 이제 뭐라면 직접 거래라. 그래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논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직접 거래 첫 번째.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바로 누구다? 의뢰인.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 자, 근데 이 의뢰인에는 꼭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와도 돼요. 또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 와도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다. 그럼 다 직접 거래.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의뢰인과 계약을 했는데 이때 거래.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를 해야 직접 거래인가요? 자, 여기서는 언급이 없어. 자, 종류 불문합니다. 종류 불문. 아까 매매업은 매매라고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금지행위야. 근데 여기는 거래 유형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종류 불문하고 여기는 직접 거래.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업으로 하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뭐다? 이거 금지행위예요. 의뢰인과 한 번만 하더라도. 자, 이게 논점이 많아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의뢰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자, 이거 헷갈려. 자, 여기는 매매업이니까 매매가 아니라 다른 거래는 금지니까. 그러니까 만약 임대차 계약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거 임대업이다. 이거 임대업.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때 매매 상대방 의뢰인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 의뢰인이라면 뭐가 된다? 그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직접.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항상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문장으로 표현돼 있어. 이거 의뢰인지 아닌지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것만. 자,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게 직접 거래다. 자, 그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는 뭐냐? 말 그대로 양쪽을 다 대리받는 거. 어떤 분이 이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물어본대. 아니, 우리 쌍방대리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자, 쌍방대리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두 사람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럼 이제 의뢰를 이렇게 양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쌍방으로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죠. 그런데 일방으로만 의뢰 받아도 중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공동중개 또올렸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양쪽 의뢰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중개를 의뢰 받는 거예요. 의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게 아니라 쌍방대리는 대리권 자체를 수여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의뢰받아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게끔 뭐예요? 우리는 알선을 하는 거예요. 알선. 계약은 자기네가 하죠. 근데 갑이란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우리한테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대리권을 준 거라니까. 네가 알아서 직접 계약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측도 나한테 직접 대리권을 주면서 계약을 하라 이거예요.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개공사가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고 이 두 사람 사이를 많이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자기 혼자 계약서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맘먹기에 따라 한쪽은 유리하게 한쪽은 불리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일방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건 안 돼.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양쪽을 대리받는 건 안 돼. 왜? 자기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쌍방대리 안 돼. 이 의뢰받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쌍방. 그러면 일방대리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일방대리는 허용이 됩니다. 자, 일방대리는 허용. 왜냐하면 자기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있으니까. 그래서 쌍방대리.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214페이지. 자, 7번째. 자, 거기 보면 이제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랬죠? 자, 거기다 1번 번호로 맺기.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랬죠? 자, 이 부동산의 2번. 자, 이렇게 이제 두 종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하네. 그럼 여러분이 나서서 이걸 중개를 하면 되느냐? 안 돼. 왜냐? 이들 매매는 대부분 투기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이걸 중개를 하려면 투기 탈세하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래예요. 자,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을 놓고 보자. 첫 번째 부동산. 자,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인데, 자, 갑으로부터 이제 을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갑의 명의로 놔뒀어, 이 부동산을. 근데 이 부동산을 다시 또 뭐예요? 매매한다는 거예요. 매매. 자, 비용한테 또 매매. 한 번 더 하니까 이거 우리가 전매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매할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자기 앞으로 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남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래? 미등기 전매. 또는 지는 중간에 쏙 빠진다? 중간 생략. 뭐 하려고? 이게 뭐 하려고? 탈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지,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내야지. 이거 안 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차익만 고스란히 챙기겠다. 이게 차익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탈세하라고 도와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자, 조심할 것은 오른쪽 페이지 메인 위에 보면 그럼 미등기 전매했을 때 전매차익이 있어야 됩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자, 물론 이제 이것을 자,
1억에 사가지고 이걸 1억 2천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하는 바람에 9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이익은 없잖아요. 이익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왜냐?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생략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등기 전매 자체가 불법이에요. 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자, 관계법령 규정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러니까 법에서 권리 변동을 못하겠다. 즉 팔아먹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분양권 전매입니다. 지금 여기도 다 투기 과열지구 묶여있는 데죠?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버리면 분양권 전매 해 못해? 못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 몰래 나 이거 팔아먹겠다. 중개 좀 해달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탈법 행위 하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투기 조장 행위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투기 조장 행위. 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자, 몇 개? 7개. 지금 이거 한 거, 이거. 예전에는 지금 이 7개 이것만 이제 금지행위예요. 주로 이제 우리 중개사법 관련해서 위반 행위들 있잖아요. 위반 행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하고 좀 달라요, 구조가. 아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더라고, 이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라,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지금까지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쪽을 여러분이 또 신경 써서 알아내야 돼요. 자, 이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거 봅니다, 우리.